안녕하세요, 바람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비싼 것만 했잖아요. 뭐 코어 X, 라이젠 스레드리퍼 그런 비싼 것만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도 집에서 못 써요. 100만원짜리 넘는 CPU를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최고 그런 제품들만 모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최저가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나중에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오늘은 리뷰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는 i5 7500에 못 미치는, 살짝 못 미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1030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매우 싸다는 거. 얘 좀 싸도 쿼드코어입니다. 얘도 4코어 4스레드. 그리고 요거 SSD, 웬디 그린은 웨스턴 디지털 SSD 중에서 가장 성능이 떨어지긴 하는데, 얘도 가격 대비 성능비가 되게 좋아요. 용량도 240기가니까 웬만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 깔기는 용량이 충분하고요. 쿨러마스터 엘리트 500 파워인데 얘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액티브 PFC도 들어있고 동작할 때 매우 조용해요. 자, 메모리는 게일 메모리고요. 보급형 PC에 8기가 두 개 달기는 좀 그렇잖아요. 8기가를 하나를 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에 속도가 떨어져요. 시스템 속도가. 4기가 두 개를 다는데, 삼성 거는 4기가가 19200, PC4 19200 밖에 없어요. 그래서 PC4 21300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저렴하고 쓸만한 건 요 게일 메모리가 쓸만해요. 그래가지고 요 게일 메모리를 두 개를 준비해서 이 시스템에 이제 두 개를 꽂을 거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스 A320M-K 메인보드인데, 이 메인보드가 제가 여러 가지 보드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렴한 메인보드 중에서 2200G랑 이게 잘 맞더라고요. 벤치마크를 3개를 돌려볼 거예요. 하나는 CPU에 내장된 베가 그래픽스, 정확히는 베가 8입니다. 베가 8 요거 하나 돌려볼 거고요. 요거 하나는 또 RX560을 돌려볼 거고, 하나는 1050 Ti예요. 메인보드하고 메모리 나머지는 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제 CPU,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만 바꿔보면서 돌려볼 건데, 나는 영화만 본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만 안 한다, 요렇게 하시는 분은 요거 CPU 내장 그래픽 베가 8로 충분하시고, GPU 내장 안에 들었다고 해서 이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지포스로 치면은 지포스 1030보다 한 2%? 3%? 그 정도 느려요. 그런 그래픽이 CPU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CPU 라이젠 2200G는 가성비 최고인 제품이죠. CPU 성능 자체도 i5 7500이랑 조금 느려요. 거의 비슷하고, 비디오 카드도 1030 걔보다 조금 느리니까 돈 한 8만원 9만원 되는 금액대에서 i5 7500 CPU하고 1030 비디오 카드를 같이 사는 효과가 있어요. 이 내장 그래픽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나는 조금 더 다른 게임도 살짝 한다, 그러시면 이제 RX560, 이거는 지포스로 치면은 지포스 1050이랑 비슷해요. 1050보다 약간 느린데, 왜 지포스 1050을 안 들고 오고 RX560을 들고 나왔냐면, 얘가 금액이 싸요. 지포스 1050보다 금액이 한 5만원가량 싸요. 얘는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원 초반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베가 그래픽스하고 얘 두 개의 장점은 뭐냐면, AMD에서 제공하는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24프레임 30프레임짜리를 얘네 둘이 가공을 해서 60프레임으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보다 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얘하고는 영화를 볼 때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게임도 좀 된다. RX560은 RX560이 1050이니까 글쎄요, 어떤 게임이라고 할까? 일단 어떤 게임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틀그라운드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옵이나 하옵 놓고 1050 Ti 이걸로 꽂으면 되겠어요. CPU를 뜯어보겠습니다. CPU 쿨러, CPU 스티커, 요거 설명서,
라이젠 여기 그 2200G고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쿨러는 얇게 생겼어요. 2200G가. 여기 옆에 그 알루미늄 이게 그 방열체가 되게 작잖아요. 부피가 작죠. 아수스 메인보드는 세이프 슬로 코어, 뭐 서지 프로텍트, 뭐 오버볼테지 프로텍션, 그리고 요 뭐 디지 플러스, 스테인리스 스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비디오 카드 슬롯에 철심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 카드를 무거운 거를 꽂아도 비디오 카드 슬롯이 그 손상되지 않게 그런 걸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뭐 이제 갑자기 뭐 정전기라든가 뭐 낙뢰 이런 그 전자기적인 그 장애 요소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과전압 들었을 때 그 전체 시스템을 보호해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디지털로 이제 전압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안에 보면 그 칩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로 이제 전력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IO 실드를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그리고 IO 실드, 설명서, CD, 그리고 M.2 SATA를 고정하는 나사예요. SATA 케이블. 아까 그 메인보드에서 5가지 보호 장치라고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 랜가드, 여기 이제 그 전자파로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금속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뭐 철심이 박혔다는 얘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여기 DG EPU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전압, 디지털로 전압을 조정하는 그런 칩이 있고요. 그 오버볼티지를 갖다가 이제 보호해 준다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스테인리스로 된 요거 IO 실드. 자, 장착을 해볼게요. CPU에 보면 여기 황금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맞추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자가 라이젠 소켓 AM4 이렇게 글자가 서로 맞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레버 제끼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장착.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핀이 휘어진 거니까, 한 번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힘으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핀이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장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서, 이게 레바를 내리면서 이게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서 꽂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CPU가 장착이 됐습니다. 쿨러를 장착을 할게요. 그냥은 안 되겠죠? 요걸 빼요. 요거를 빼고, 방향은 이 방향 또는 이 방향만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장착은 이제 대각선으로 조금만 조이다가 여기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다 됐으면 완벽하게 네, 쿨러 장착이 끝났습니다. CPU 팬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전력을. 여기 핀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CPU 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다 꽂으면 돼요. 끝. 이렇게 눌러줘야지 이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끄집어내면 메모리 부러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눌러줘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정품 AS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칼 끝으로 떼서 여기 정품 스티커 붙여주고, 이거를 안 붙이면 나중에 AS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붙여줘야 됩니다. 금도금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우개로 정밀하게 한 번씩 닦아주세요. 지우개로 닦고 나서는 이 솔로 한번 털어주시고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오픈하고 클로즈가 되는데 이쪽은 고정이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비디오 카드 길이가 긴 걸 꽂았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뺐다 꼈다 할수가 힘들단 말이에요. 만약 하려고 그러면 비디오 카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수스에서 요거는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심한 배려죠. 이렇게. 그래서 꽂을 때는 저기 이제 닫힌 부분부터 1번, 2번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됩니다. 닫힌 부분부터 눌러주세요. 고정된 부분부터 하나, 둘, 전부 다 셋. 그러면 메모리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이 M.2 SSD용 고정 나사를 따로 줘요. 이거를 장착해줘서 좋았을 텐데 박스 드라이브에 꽂아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280이죠. 꽂아서 2280에 대놓고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장착이 됐으면 여기 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M.2 SSD를 쓰는 경우에는 M.2 SSD를 꽂은 다음에 이거를 나사를 잠가야 되겠죠. 근데 나사만 따로 두면 이제 뭐 도망갈 수 있으니까, 따로 어디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미리 꽂아두는 거예요. SSD 열어보겠습니다. 이 SSD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정품 스티커 있죠? 이걸 붙여줘야지만 나중에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얘는 가격 대비 성능으로 승부를 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라. 나중에 AS를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파워를 뜯어 보겠습니다. 레이어하고 이거하고 전부 이렇게 벌집처럼 되어 있죠. 다른 건 이게 그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벌집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게 좀 틀려요. 이 파워를 고른 이유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을 내는 제품이 없어요. 그 뭐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3만원 초반대인데 이 정도 가격에 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것은 대단히 좀 잘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소음이 굉장히 조용해요. 케이스 이름은요 콕스 170T고요 금액이 되게 싸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가형 시스템에 되게 적합한데, 이걸로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이거 잘라내고 이것도 메인보드 USB 3.0 포트가 있잖아요. 얘는 걸리적거리니까 얘 잘라낼 거예요. 잘라내고, 안 써요. 잘라내고, 요 뒤에 아이오 실드 박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분리하고 작업합니다. 요런 게 있거든요. 그 ODD 안 달 거잖아요. CD-ROM, DVD 멀티 전부 다 ODD라고 하는데요. 그 OD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거를 막아주면 됩니다. 네, 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 이 뒷부분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손에 그 염분하고 뭐 지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뒷부분에 묻으면 나중에 부식이 될 수 있고 메인보드 부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메인보드를 잡을 때는 이렇게 쿨러를 잡으세요. 그냥 쿨러를 잡고 집어넣는데 나사 구멍 있죠. 여기 구멍을 체크하고, 여기 체크하시고 구멍, 그래서 보면 여기랑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스탠드 오프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스탠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장착을 할 때는 이런 그 툴이나 이런 박스 드라이버 요걸 사용을 해서 조이면 됩니다. 여기 장착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도 다 장착이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비디오 카드 장착할 자리를 미리 떼놓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이 부분이 떼질 거죠. 그러면 딱 잡고 흔들어요. 흔들면 쉽게 빠져요. 요거도 이렇게 뽑아서 빼고, 여기도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디오 카드 장착할 자리까지 마련이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아이오 실드 장착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저기 뭐냐, 뒤가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살짝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 실드 꽂고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아이오 실드 장착이 된 겁니다. 네, 파워를 이렇게 이 부분이 안으로 오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놓고 나사 4개를 채우면 됩니다. 네, 나사를 이제 장착할게요.
처음부터 4개를 다 세게 이거 조이지 마시고 살살 4개만 간단하게 장착을 한 다음에 자리가 다 잡히면 꽉 조여주면 되겠어요.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오고 얘가 쭉 빨아서 뒤로 뿜어내는 구조예요. 네, 선정리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기 밑으로 나오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로 나와서 밑으로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닥으로 깐 다음에 얘를 좀 평평하게 해준 다음에 그 스탠드오프 사이하고 메인보드 사이에 요거 들어갈 공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바닥으로 이제 선을 깔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이 바닥에 깔린 다음에 보드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그럼 깔끔해 보일 겁니다. 나사는 이 나사를 씁니다. 나사 위가 UFO처럼 생겼죠. 이제 여기다가 꽂고 처음에는 살살 조였다가 그 다음에 다 장착이 그 자리 그 메인보드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꽉 조이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 장착이 끝났습니다. SSD 장착인데요. 이 밑면에 보시면 구멍이 4개가 있죠. 요 4개가 여기 4개 맞아야 돼요. 뒤에서 나사를 박으시면 돼요. 여기도 사용되는 나사는 UFO예요. UFO 나사 여기 두 개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하시고 이렇게 다 되셨으면 네, 이렇게 하면 SSD 장착이 끝났습니다. 여기 갈고리 모양 서로 맞게 하시고 여기 이빨 하나 빠진 거 정상이고 모든 파워가 다 여기 이빨이 빠졌어요. 갈고리 모양에 맞게 흔들면서 이렇게 밑에 보드가 휘어지지 않게 손가락을 받치고 이렇게 해서 딱 소리 나게 꽂으면 돼요. 딱 소리 나게. 그냥 이렇게 꽂으면 보드 휘어지니까 손을 밑에 받쳐요. 받쳐가지고 보드 좀 잡아주고 휘어지지 않게 이렇게 맨손으로 하지 말고 장갑 끼고 하세요. 손으로 하면 지문 묻어요. 지문 묻고 땀 묻고 그래가지고 보드 삭을 수 있으니까 손에 소금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CPU 보조 전원을 여기 꽂아야 되는데 여긴 구멍 4개인데 이거 8개죠. 근데 이렇게 떼도 안 떼지죠.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돼요. 이게 분리가 돼서 뭐 왼쪽 꼽든지 오른쪽 꼽든지 상관없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꼽았어요. 이렇게 꽂으면 끝납니다. 갈고리 모양 맞춰서 꽂으세요. 이제 SSD에 이제 전원을 연결할 거예요. 네, 이게 그 SSD에 들어가는 전원 커넥터거든요. 이걸 이제 SSD에 꼽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꼽아줘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여기를 나사 구멍을 통해서 여기를 묶어주면 돼요.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고정하면 이동 중에도 이 파워 케이블이 안 빠지고 잘 고정이 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선정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각종 케이블 이렇게 나란히 하시고요. 나란히 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각을 잡은 다음에 다시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여기 이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케이블 타이를 묶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건 안 쓰잖아요. 이거 따로 묶어두면 되는데, 외장형 비디오 카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거를 빼놓고 조립을 하시고요. 또 내장형만 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묶어 선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비디오 카드 꽂을 거니까 일단 요거 따로 빼놓고요. 요거만 빼놓고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선정리를 할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묶고, 네, 그리고 이제 선정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각종 케이블 이렇게 나란히 하시고요. 나란히 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각을 잡은 다음에 대신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보조전원도 이제 흔들거릴 수 있죠. 이것도 여기다가 묶어주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그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저기 그 파워 스위치, USB 케이블, 그 오디오 케이블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따로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화면 우측 상단에 그 링크를, 그 팁을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그냥 꼽을게요. 전면부 오디오 케이블, USB 3.0 케이블이 다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묶었고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은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전면부 선정리까지 제가 마친 상황이고요. 이쪽은 이제 전면부 오디오, 이쪽은 USB 2.0, 얘는 USB 3.0, 그리고 전면부에 있는 전면부 패널에 있는 각종 스위치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얘는 그 비품 내주는 스피커, 이제 SATA 포트 데이터 케이블만 연결하면 끝나요. SATA 포트가 1, 2, 3, 4번이에요. 1번에 먼저 꽂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여기 꽂고, 여기 꽂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흔들리게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 거예요. 아까 1번에 꽂았더니 이게 너무 팽팽해가지고 지금 SATA 포트를 2번으로 옮긴 상태고요. 이렇게 쭉 라인이 가서 덜렁거리니까 여기 주전원 이렇게 그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SSD로 갔는데 이것도 충격 방지를 위해서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놨어요. 네, 이제 케이스 냉각팬을 장착을 할 건데, 아까 떼냈던 거 일반적으로 모든 냉각팬이 대부분 그래요. 여기 스티커가 있죠? 여기는 스티커가 없죠? 그러면 바람이 이 스티커 쪽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 화살표 있어요. 저 있는 쪽으로 오는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이고, 제가 볼 때 오른쪽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팬의 회전 방향이에요. 요거 보고 그 연결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요 스티커가 있는 쪽이 바람이 오는, 이게 나오는 쪽, 없는 쪽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경우에는 이걸 CS펜이라고 부르는데, 아수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샤시펜, CH가 그 샤시의 줄임말이에요. 샤시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조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드 조립, 화면 우측 상단에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누드 조립을 하신 상태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립을 하시고, 일반적인 가정용 또는 뭐 업무용 PC는 끝났어요.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뭐 하드를 더 장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비디오 카드를 더 추가로 장착을 하시든지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거 여기다가 이제 이 PC의 그 기본적인 성능을 벤치마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PC의 벤치마크가 끝나면 비디오 카드를 바꿔가면서 두 개를 더 이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각 비디오 카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나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 거예요. 네, 영상 비교에 사용될 비디오 카드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컬러풀 지포스 1050 Ti이고, 요거는 라데온 HIS 560 RX 560이고요. 요거는 비디오 카드 메모리가 2기가, 얘는 4기가, 얘는 1050 Ti이고요. 얘는 그냥 RX 560이고, 그리고 얘는 금액이 10만원 초반대, 얘는 10만원 중반대 금액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켜보겠습니다. 요 파란색 파워 LED고요. 여기 빨간색 LED가 이제 파워. 네, 삑 소리 났죠? 이제 부팅이 된 겁니다.